ABS 시대의 역설, 임기영. 왜 하필 라이온즈 파크에서 부활을 꿈꾸는가?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다. 주심이 아닌 기계가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시대. 자동볼 판정 시스템, ABS, 위 도입은 KBO 리그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다. 특히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자로 지목되며 순식간에 에이스의 자리에서 추락한 투수가 있다. 바로 특급 사이드암 투수였던 임기영, 32이다. 2023년 그는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전력이었다. 64경기에 등판해 4승 4패, 3세이브, 16홀드, 평균 자책점 2.96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하며 팀의 통합 우승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야말로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고 전천후 불펜 에이스 위 표본이었다. 낮은 궤적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묵직한 직구와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는 듯한 낙차 큰 체인지업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았다. 그는 행복했고 기아 팬들은 그에게 열광했다. 그러나 2024년 ABS가 도입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은 ABS가 판정하는 스트라이크 존, S존, 위 앞뒤를 동시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로 인해 타자들은 그의 변화구에 대한 인내심을 키울 수 있었고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던져야 했던 직구는 예상 가능한 코스로 들어오면서 맞아나가기 시작했다. 마운드에서의 존재감은 급격히 희미해졌다. 2023년 2.96이었던 평균 자책점은 2024년 6.31, 37경기 6승 2패 2홀드로 2배 이상 치솟았고 올 시즌에는 10경기 출전, 1승 1패, 평균 자책점 13.00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ABS 시대의 소외자라는 냉정한 고리표가 그에게 따라붙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KBO 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흥미롭고 역설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 임기영은 2024년 시즌 후 열린 2차 드래프트 시장에 나왔다. 그의 부진은 명백했고 ABS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계가 명확해 보였다. 대부분의 구단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의 이름이 불린 것은 드래프트의 막바지 3라운드 14순위에서였다. 그리고 그를 지명한 구단은 다름 아닌 삼성 라이온즈였다. 그 뒤로 SSG 랜더스가 KT 위즈 육성 선수 문상준을 지명한 것을 고려하면 그는 거의 드래프트 막차를 탄 것이나 다름없었다. 왜 삼성은 임기영을 선택했을까? ABS 시스템 도입 이후 언더핸드 스로와 사이드암 스로 투수, 일명 옆구리 투수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부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그를 심지어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 아닌 타자 친화적인 대구 라이온즈 파크 라팍을 홈으로 쓰는 삼성 라이온즈가 영입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처럼 보인다. 단순한 감상이나 고향팀 복귀라는 정서적 이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구단 수뇌부에 깊은 전략적 통찰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임기영의 라팍 성적을 살펴보면 우려가 더욱 커진다. 라이온즈 파크 개장 이후 그는 대구에서 19경기에 등판해 3승 5패 1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41을 기록했다. 피홈런은 9개로 원정 구장 중 가장 많은 홈런을 허용한 곳이 바로 라팍이었다. 특히 부진했던 최근 2년간은 대구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79를 기록했으며 피홈런은 2개였다. 라팍은 그의 투구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니었다. 짧은 좌우 펜스 거리는 옆구리 투수들의 다소 낮게 깔리는 공이 홈런으로 연결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ABS 시대의 최대 피해자, 그리고 라팍과의 상성 문제, 이 두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상쇄할 만한 삼성 라이온즈의 다른 시각은 무엇이었을까? 임기영의 부진을 ABS 시스템에서 찾는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삼성 라이온즈는 그의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다. 이들의 분석은 매우 신중하고도 역발상적이다. 삼성 측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들의 분석이 명확해진다. 그들은 임기영을 ABS 피해자로만 규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전성기 시절로 시선을 돌렸다. 기아가 우승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투수 중 하나이며 그 당시 무리했던 투구 이닝과 횟수가 지금의 급격한 버거움,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요컨대 ABS 도입으로 인한 투구 환경의 변화보다는 그가 전성기였던 2023년 시즌에 팀의 우승을 위해 전천후로 희생하며 소화했던 과도한 투구량의 후유증이
최근 2년간의 부진을 낳은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치로만 보더라도 삼성의 분석에는 설득력이 있다. 임기영은 전성기였던 2023년 64경기에 등판하여 무려 82이닝을 소화했다. 불펜 투수에게 80이닝 이상은 상당한 혹사에 가깝다. 그 결과 2024년에는 45와 3분의 2이닝으로 투구 이닝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올 시즌에는 단 9이닝만을 던지는 데 그쳤다. 그의 신체는 2023년의 과부하에 대한 휴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위의 급격한 하락, 특히 생명과도 같은 직구 구속의 감소는 ABS의 영향보다는 누적된 피로와 부상 위험 회피 메커니즘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삼성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다음 시즌인 2025년은 그의 어깨와 팔꿈치가 2023년의 혹사로부터 충분히 회복되었을 시점과 맞물린다. 2024년과 2025년 초반까지의 회복 기간을 거쳐 2025년 시즌 개막 시점에는 신체적 부담이 최소화된 상태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삼성 라이온즈는 바로 이 회복된 임기영이 가치에 베팅한 것이다. 삼성 라이온즈가 임기영에게 거는 기대는 명확하다. 그들이 희망하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로 2023년 버전의 임기영의 재현이다. 2023년의 임기영은 삼성에게 여러 면에서 필수적인 조각이다. 5선발 경쟁 후보. 삼성은 현재 5선발 자리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임기영이 2023년에 9위를 되찾는다면 그는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된다. 과거 선발 경험도 풍부하며 긴 이닝을 소화할 능력이 검증된 투수이기 때문이다. 선발로서의 성공은 팀 마운드 운용에 숨통을 트여줄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롱릴리프, 자원, 설령 선발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임기영은 불펜에서 길게 던질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진은 강력한 마무리 투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선발 투수의 조기 강판시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롱릴리프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기영의 경험과 이닝 소화 능력은 이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옆구리 투수 보강. 삼성 불펜에는 현재 경쟁력 있는 사이드암이나 언더핸드 스로 투수가 거의 없다.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묶을 수 있는 임기영의 가세는 불펜 운용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상대 타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변칙 카드를 제공한다. 이는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 보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영이 2023년 버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가 우려했던 라이온즈 파크 환경은 더 이상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2023년의 임기영은 라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구 7경기에서 8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1패 1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2.08로 극도로 안정된 투구를 펼쳤다. 피홈런은 2개였지만 압도적인 구위와 정교한 제구력으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는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해냈음을 증명한다. 삼성 라이온즈 투수 코치진과 트레이너팀은 임기영의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직구 스피드를 되찾는 것이다. 혹사 후유증이 풀리고 구속이 회복된다면 그의 주무기인 낙차 큰 체인지업의 위력은 자연스럽게 배가 될 수밖에 없다. 구속과 구위가 살아난 직구가 ABS 존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이로 인해 타자들이 직구를 위식하게 되면 체인지업은 다시금 마스터피스로 기능할 수 있다. 직구 스피드가 복원된다면 설령 ABS가 체인지업의 일부를 볼로 판정하더라도 타자들이 변화구를 참아낼 인내심을 잃게 만들어 범타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결국 삼성의 임기영 영입은 단순히 한 선수를 데려온 것을 넘어 ABS 시대 부진의 원인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지극히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해야 한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ABS와의 충돌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는 혹사 후유증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성기의 기량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자신감에 베팅한 것이다. 삼성 라이온즈의 분석, 즉 ABS보다 우승 후유증에 방점을 둔 그들의 판단이 과연 옳을까? 만약 임기영이 다음 시즌에 다시금 2023년의 9위를 회복하고 마운드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는 KBO 리그 전체의 ABS 시대의 부진 투수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부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반면
만약 그의 부진이 ABS 시스템과의 구조적인 충돌, 즉 그의 투구 궤적이 새로운 스트라이크 존을 근본적으로 공략하기 어렵다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삼성의 배팅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는 ABS 시대의 옆구리 투수라는 유형 자체가 가지는 숙명적인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삼성 라이온즈는 임기영이라는 선수에게 단순한 백업 이상의 팀의 미래를 걸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2차 드래프트의 막차에서 고향팀의 유니폼을 입게 된 임기영에게는 이제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그의 부활은 곧 삼성 라이온즈 마운드의 안정화와 직결된다. 타자 친화적인 라이온즈 파크에서 ABS라는 새로운 벽 앞에서 한때 리그 최고였던 사이드암 투수가 펼쳐 보일 반전 드라마는 2025년 KBO 리그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삼성 라이온즈의 다름을 보는 시각이 만들어낼 기적같은 스토리에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